네, 원형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중단됐던 시민권 시험 드디어 온라인으로나마 재개가 됩니다. 연방이민부는 이 시민권 시험을 위한 플랫폼을 26일부터 개설한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시험 날짜가 잡혔다가 연기가 됐던 5천여 명의 신청자들부터 우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부는 향후 수개월간에 걸쳐서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내년 초께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18세에서 54세까지의 영주권자는 캐나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 등을 묻는 필기 테스트를 통과하고 선서식을 마쳐야만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과 같이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내야 합니다. 단 오프라인 시험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자는 시험을 보기 전에 개인정보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이 웹캠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신분증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시험 중간중간에 온라인 플랫폼은 신청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 맞는가를 중간중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로스쿨 입학 시험 같은 곳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시민권 시험에도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민부는 또 이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해 준다면서 만약에 오프라인 시험을 그러니까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시험장에 나가서 치는 시험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시험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시니어 40대 이후 50대에서도 이 온라인 시험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라도 오프라인 시험이 재개되면 그때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 이 시험이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웹캠을 통한 시민권 시험, 지금 시민권을 빨리 따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시험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6일부터 웹캠으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태리오주가 현재 경제 봉쇄에 들어가 있는 토론토 지역 그리고 필 지역의 배달 앱 수수료를 음식값의 20%로 제한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식당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불평 불만이 연일 제기되어 왔었죠. 프라임 미니스터 아칼리아 온주 스몰 비즈니스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실내외 영업이 금지돼서 배달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당들,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서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를 일시적이나마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의된 규제 법안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수수료를 최고 35%까지 부과하고 있는 우버이츠, 도어대시 이런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배달료와 각종 수수료를 도합해도 2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또 이 법안에는 배달원들이 공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달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배달 지역이라든지 배달 가능한 식당 등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길 경우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0,000,000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업체들이 실외 영업을 못하니까 오로지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음식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식당들도 그렇고 이 배달 앱 업체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당나귀 귀 빼고 정말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죠. 서로 이 어려운 때 공리공생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배달 업체들에 대한 그 수수료 상한제 20%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간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식료품업계 대명사 러블로우가 오는 1월부터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새로운 방식의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 러블로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온라인 매출이 무려 175%나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상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달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까지 도입하게 되는데요. 러블러는 얼마 전에 토론토에 진출한 스타트업 가틱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무인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송 서비스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포드사의 트랜짓 350 박스 트럭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노선을 따라서 토론토를 누비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도울 운전자 한 명이 탑승합니다. 그렇지만 핸들을 잡지는 않습니다. 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들 차량은 소매점과 창고를 오가면서 무접촉으로 하루 1,000건의 주문을 소화할 것으로 집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22개의 매장을 보유한 캐나다 최대 소매점 러블러가 무인 배송을 시작함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월마트나 대형 업체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타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무인 배송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물품을 배달한다. 참 이 코로나 1년 정도 겪으면서 세상이 무시무시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차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없다면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얘기하다 보니까 백신 생각나고, 백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인 가운데 참 따뜻한 소식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마쿠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바로 이렇게 빌 게이츠가 지구적 백신 개발의 마쿠 주요 인물이라고 지적을 해줬는데요. 빌 게이츠 덕분에 전 지구적 차원의 백신 개발이 유례없이 성과를 내고 있다. NIT가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신 개발은 어떤 종류 질병에 관한 백신이든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 의학계 정설인데, 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1년 남짓 만에 드디어 탄생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가슴 따뜻하게 들려오는 얘기는 가난한 나라에는 이 백신이 싸게, 나아가 무료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제약사와 연구소, 국제기구와 정부, 비정부 기구까지 힘을 합한 결과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이렇게 힘을 합할 수 있게 구심점이 돼준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할 당시에는 무자비한 공격적 독과점 형태로 실리콘밸리의 악마라고까지 불리웠었는데요. 자, 그랬던 그가 2000년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며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서 자선에 올인하고 자선 사업에 전념하면서 정말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이 개과천선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천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NYT의 후진국 리포트 보도였습니다. 하수시설이 없어서 분뇨가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그 물을 먹고 설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실상을 NYT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보도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부터 빌 게이츠가 이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겠다, 이런 큰 뜻을 펼쳐오면서 박애주의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빌이 처음 시작했던 것은 화장실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나라를 괴롭히던 소아마비,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후진국 질병이 아직도 이곳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지만, 이 소아마비, 말라리아, 그리고 이제 뭐 에이즈 같은 그런 병들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빌 게이츠였습니다. 대략 60조 원의 돈을 그동안에 퍼부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은 세계 3위의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빌이 오래전부터 우려한 것은요, 세계적 팬데믹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에 대응할 전 지구적 차원의 백신 개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오래전부터 모색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빌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것 봐라, 이제 준비했던 것이 실현을 시켜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세계 주요 제약사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백신 개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했고, 배분을 협력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구까지 불러들인 것, 그게 다 그의 작품입니다.
빌이 위대한 것은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다는 차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빌은 자신의 인맥과 그리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세계 지도자들까지 움직였죠. 영국의 보리스 총리, 이 사람은 코로나를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보리스 총리가 코로나로 치료받고 퇴원하는 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그러면서 늦둥이 출산을 축하한 다음에 백신 개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리스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죠. 빌의 돈에 대해서 영국 정부 예산이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로 지불이 되게 됐고 그 연구 성과가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공유됨으로써 가장 유력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백신은 빌이 만든 비영리 기구를 통해서 후진국에 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후진국에는 백신이 지원될 수 없었겠죠. 빌의 또 다른 위대함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휴머니즘의 구현입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제약회사들은 돈 안 되는 약은 만들 줄 알아도 안 만듭니다. 개발하지 않습니다. 백신도 예외가 아니죠. 선진국에서 사라진 병이면, 선진국에 없는 병이면 후진국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뭉텅이로 죽어나간다고 해도 백신 안 만듭니다. 후진국은 왜? 만들어 줘봐야 그걸 사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은 이런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가난한 후진국 환자 대신에 제약사에 직접 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구개발 자신의 돈으로 지원하고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불러 모아서 후원을 끌어들여서 약을 사줍니다. 물론 이 약은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거의 무료로 후진국에 보내집니다. 자본주의의 화신이었던 실리콘밸리의 악마의 변신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런데 빌은 사실 이런 일찌감치 이런 박애주의에 관심이 참 높았다 그럽니다. 독서광이라고 하네요. 책을 참 엄청나게 읽는다 그럽니다. 그가 읽은 책을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그 결과가 불평등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불평등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고치기 위한 노력에 일선에 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가난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위협당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말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동반합니다. 지금 65세입니다. 빌 게이츠.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던 19살부터 지금 훨씬 더욱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힘으로 지칠 줄 모르고 해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랑의 화신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 게이츠의 이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함으로써 그가 인류를 위해 바쳤던 박의 정신, 사랑의 정신 함께 노래해 보고자 합니다.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되새김질 해보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남들과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힘 보태주는 것이 사랑. 약한 자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남들과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힘 보태주는 것이 사랑, 약한 자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따뜻하게 회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